10월 24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전기전자 업종의 순매수를 확대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려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확전 경계감은 낮아졌으나 국내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과 주도주 부재로 장 후반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저 PBR주는 밸류업 기대감 속에 상승세가 연장되었으나 지난 월요일 급등 부담의 상승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수의 전망과 함께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니케이 지수와 항생 지수가 상승한 반면 상해 지수는 미중 갈등 우려와 경기 부양 기대 약화에 약세 흐름이 연장되는 등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제조업 둔화 소식에 되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기술주도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4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9.9로 전월 및 예상치를 하회했고 4개월 만에 재차 수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는데 스포티파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후 실적에 11%대 급등했고 제너럴모터스와 UPS도 실적 호조에 각각 4%대, 2%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4년 만에 분기 매출 감소 등 어닝 쇼크에도 저가형 전기차 모델 2 출시 가속화를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10%대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갈등 우려에 약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GDP와 PCE 발표를 앞두고 소폭 상승했고 2년물 입찰에서는 견조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달러는 제조업 PMI에서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 위축 신호가 확인되면서 하락했고 유가는 이란산 원유 제재에 대한 우려에 1%대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조업 부진에 따른 미성장 둔화 조짐이 약해졌던 인하 기대를 회복시키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기술주는 랠리를 재개했고 오랜만에 테슬라 반등도 긍정적으로 국내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양호한 출발이 기대됩니다. 또 국내는 오늘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진행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김일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셀과 회식설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최근에 강한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강한 경기는 곧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관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경기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의미하는 논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서 GDP가 빠르게 성장하면 GDP와 잠재 GDP의 격차, 즉 GDP 갭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잠재 GDP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그래서 GDP 성장률이 높은 거라면 GDP 갭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수록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잠재 GDP는 커집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순이민자 수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인구 증가 속도도 빨라진다는 게 CBO의 생각입니다. 불법 이민에 대한 정책이 인구와 잠재 GDP 그리고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또 이번 대선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장기 성장주 비중 확대 전략과 단기 경기 민감주 비중 확대 전술의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지 않는다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하게 나올 필요가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을 세게 하지 않으면 성장주에게 나쁠 게 없고 또 경기 확장이 지속된다면 경기 민감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견조하고 강한 성장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주 높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인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인구가 증가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이민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해서 좀 줄었고 이제 팬데믹 때도 좀 줄었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부분은 잠재 성장률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더라도 이런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또뭐 같이 올라가는 부분은 GDP 갭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려운 와중에 실적 선방이 예상이 됩니다. 투자견 바이와 목표 주가 40만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45.5% 수준이고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데요. 그런 와중에도 실적 선방이 예상되는 점 긍정적입니다. 우선 양극재의 경우 그동안 수율이 저조해서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M86 제품의 수율이 좀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4분기 실적 쇼크의 주요 원인이었던 N65 제품도 전방 수요 부진을 좀 탈피를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좀 회복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분기, 4분기 대비해서 20% 수준의 판매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Q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P 측면에서는 리튬 가격 하락 영향을 이제 레깅되어 반영을 해서 ASP도 Q 증가량을 비슷하게 20% 급감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매출은 전분기랑 유사한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었는데요. 4분기에 리튬 가격 급락 영향으로 인해서 재고평가 손실이 대규모 발생을 했습니다. 705억 원 발생을 했었는데 이 중 200억 원이 재고평가 손실이 환입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양극재는 전체적으로 3%대 마진율 예상이 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도 실적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파나소닉이나 아니면 얼티엄셀즈 같은 신규 고객향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판매량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분기별 실적 변동폭이 음극재 같은 경우도 컸는데요. 근데 이제 탈중국 의지가 강한 신규 고객들 비중 증가는 향후에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좀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2,111억 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4.2% 수준인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같은 경우는 바인딩 계약 비중이 경쟁사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황이 추가적으로 좀 둔화되더라도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성 방어가 잘 되는 점, 그리고 당분간 업종 내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시장 내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0만 원을 유지를 합니다. 목표 주가는 DCF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고요.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 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로 추정되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극재 재고 평가 손실이 환입 효과가 배경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올해 실적은 매출액 5.0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111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88% 증가로 추정이 됩니다. 전기차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 영향은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익성 방어가 잘 되고 있어서 업종 내 경쟁업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 자료입니다. 태양광에 관한 내용이고요.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결론적으로는 2025년 초 정도에부터 이제 의미 있는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444GW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번 2022년 대비해서 76% 증가한 수치였고, 올해에는 30%가량 증가한 570GW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기준 이제 폴리실리콘과 모듈의
1티어 업체들, 가장 잘 만든 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1.1TW와 839GW로 각각 80%, 3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대비 올해에는 더욱더 수급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캐시 커스트 기준으로 그 폴리실리콘의 그 원가 경쟁력, 그 원가 그 BEP 시점은 8.5불, 작년 대비 올해는 6.5불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태양광 모듈이나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제 뉴스는 미국에서 현재 중국산 모듈을 동남아시아 우회할 경우에는 현재 70%에 이르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6월부터는 이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정책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산 수입이 멈추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하나솔루션의 이제 회복을 조금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쌓여 있는 재고가 1.2년 정도 어치의 재고가 쌓여 있고, 미국 관세 정책상 이게 6개월 안에 소진이 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70%가량. 이에 따라서 미국은 12월까지 엄청난 설치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기간에는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규 모듈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지나치게 증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이후인 2, 3월부터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무관세로 양면형 모듈을 수출하던 기타 태양광 업체들도 하반기부터는 14%의 관세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수익성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어쨌든 태양광 수요가 30%가량 설치량이 증가하게 되면 태양광 코팅하는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코팅용 플라스틱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 DL이랑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매출 비중에서는 높은 DL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회복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 조정이 끝나는 2025년 초부터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금리 인하기, 그리고 이제 전력이랑 가스가 상승하게 되면 저희의 이제 매출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전사업의 호황기가 또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좀 시간을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에너지 전문 조사 기관인 BNEF는 2023년 태양광 설치량을 444 GW,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로 집계를 했고요. 올해 설치량은 574 GW로 전년 동기 대비 29%로 전망을 했습니다. 좀 보수적인 업계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업황이 회복되는 시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태양광 모듈 재고 조정 후로 보고 있고요. 이는 올해 말부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전력과 가스 사용이 이제 상승하는 이제 기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하나솔루션 등의 주가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4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